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싸움을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특히 이 말을 자주 쓰지요. 기에서 눌리면 안 된다. 그래서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특히 한일 간 국가 간의 경기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어디 운동 경기만 해당될까요? 우리의 정치판에서도 우리의 정치 세계에서도 여야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신경전을 쓸 때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과 당 지도부 사이에서 유승민이 12월 결심서를 띄웠죠. 이준석도 아마 그때쯤이면은 무언가 결심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조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흘리면서 양쪽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치 보기를 넘어서서 기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제 총선이 5달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유승민이나 이준석으로 볼 때에는 겉으로야 아무렇지 않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로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요. 그래서 12월에 결심서를 띄웠고 상대 측 당의 지도부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신들의 뜻을 지도부나 대통령 쪽에서 압박을 받도록 SNS를 이용한다거나 또 방송에 연일 나가서 강도 높게 당과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상황에서 당의 일부에서는 미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상원 의원이라든가 김혜재 최고 정도가 언급을 했지만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그런 반응보다는 훨씬 미미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누굽니까? 당 지도부라든가 대통령 쪽에서 책임자급에 있는 사람의 무게 있는 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답답한 것이죠. 바로 당 지도부와 크게는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이 정도면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의 한 말이었는데 자신들이 바라던 그런 반응은 탈당을 만류하거나 이에 관련된 언급 자체가 거의 없기 때다. 주위의 정치의 훈수꾼들마저 한마디씩을 거들고 있는데 속으로 애가 타는 것이죠. 대부분 정치의 훈수꾼들이 하는 얘기는 탈당하지 말아라, 그대로 남아라 이 정도의 얘기만 나오니까 더 답답할 뿐이죠. 자신들은 생각한 끝에 장고 끝에 한 이런 카드가 아직까지 시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의 훈수꾼을 말씀드렸지만 막상 관심과 반응을 보여야 할 당 지도부가 아직까지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기싸움에서 일단은 이준석 측이 밀리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정치판에 이준석이 계속 머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봐서는 정치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작은 정치, 좁쌀 정치는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이 가고 있는 정책기를 이준석이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젊은 정치인이 패기나 소신, 참신함은 없이 그렇게 구태한 정치를 따라가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전날 홍준표가 날카로운 비판을 했었죠. 탈당해서는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단지 지금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당 안에 있어서 쓴소리와 비판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그나마 보이고 있을 뿐 당을 떠나게 된다면 이마저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한 번 배신한 사람에게는 국민들이 절대 지지를 보이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이죠. 특히 이번 총선거는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없다. 양 진영 간의 대결이 최고 정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제3지대의 득표율은 아주 미미하다.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김자원의 그 혹평 기억나시죠? 이준석에게 정치에 특화된 기계 인간의 모습이다. 얼마나 혹독한 비판입니까? 이준석 씨가 만약에 정치를 계속한다면은 이런 쓴소리를 꼭 기억하고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에 특화된 기계 인간의 모습이다. 얼마나 매정한 비판의 소리입니까? 아무튼 당 안팎에서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크게 지금은 작동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왜 그러면은 12월 결심설과 12월이면은 뭔가 행동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혹시나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땅, 서 있어야 할 땅의 입지가 좁아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SNS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당과 대통령을 매일 비난하면서 혹시나 올지도 모르는 탈당을 막는 보류하라는 그런 소리가 오기를 바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12월에 자신들을 붙잡지 않는다라면 그때는 당에 대해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애정을 표시하겠죠. 물론 그때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또 울겠죠. 자신들의 뜻을 당이 대통령실에서 전혀 알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한다. 왜 50년대 말 60년대에 최무룡, 김지미가 서로 헤어지면서 한 멋진 그 대사가 있었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 말을 리바이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지키려는 측근들이 정청래와 박찬대가 고르면 살이 아니다. 외상값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박찬대는 아직 징계는 끝난 게 아니다 하면서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국민의힘도 이와 비슷한 양태를 취할까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무반응, 무대응으로 나갈지 이것도 하나의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서는 정청래처럼 외상값을 받겠다라는 주장과는 달리 당 지도부에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이준석 스스로가 결심을 하고 당을 떠나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심서를 흘리니까 간복이 용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탈당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지금도 비난과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 탈당이 되기 전까지 한 12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얼마나 당과 대통령을 연일 공격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은 당의 지지율이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로 급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가 쇄신하면서 새롭게 당직자를 임명까지 했는데 불안하고 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나 어쩔 수 없이 이준석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는데 정청래가 얘기한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준석을 그대로 잔류시킨다, 공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 하면은 이거 진짜 고름을 국민의힘에서는 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떤 상황이 예상되십니까? 자, 나의 탈당을 만류했고 나에게 공천 보장성을 보여주었다 하면은 그 이준석이, 유승민이 그대로 당에 협조하면서 당에 공헌하는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과 자신의 정치적인 몸을 키우기 위해서 애써왔던 그 비난의 소리를 더욱더 크게 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 수습할 방안이나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봉합은 겉모습은 좋지만 늘 불안한 겁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득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이 여기저기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글쎄요, 그 득실이 어떻게 될지. 바로 엊그제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유승민과 이준석 그리고 셋이서 당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른정당의 김무성 대표 아니었습니까? 김무성이 엊그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당이 최대의 위기다,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당의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한다. 유승민은 당시에 자강론을 주장하면서 바른정당에 남아 있었고 김무성은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면서 그 해에 다시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했었는데 김무성은 유승민에게 이준석의 쓴소리를 했습니다. 유승민, 이준석의 탈당은 안 된다. 신당을 만들어서는 의미 있는 표를 얻지 못한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릴 정도의 표만 얻어서는 선거 패배의 누명만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요. 제3지대로 나가서 보수정의 표를 갉아먹는다면은 혹시 이로 인해서 국민의힘 후보자가 탈락이 될 경우에 그 모든 누명은 제3지대에 유승민과 이준석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홍준표 시장이 한 그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준석이 이 페이스북을 보고서 답변을 썼었죠. 김무성 대표는 무성대장이라는 이유는 가감없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줄 분이기 때문이다. 일단은 추켜 세웠습니다. 자신 따위, 이준석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이준석 따위 정도는 거치 문제보다는 대통령에게 취임하고 난 17개월의 실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허심탄회하게 언급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길 바란다. 김무성이 가운데 나서서 국민들의 뜻을, 국민들의 마음을 대통령에게 조언해 달라. 그러니까 이준석이 할 말을 그대로 김무성이 전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이었었죠. 그러나 김무성은 여기에 동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뭐 편들고 갈라치 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과거에 이 세 사람은 이런 정치판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정말 김무성이든 누구든 간에 이준석의 대인 관계에 참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준석이 쓰는 그런 머리를 보니까 하수급이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 썩은 정치인들이 해오던 그런 정치의 관례 아니었습니까? 노회하고 구태한 정치를 이준석이 언제나 벗어낼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